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입니다. 정혜연입니다. 서울에서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질렀다는 여론조사가 3일에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7일에서 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였는데요. 서울 지역, 서울입니다. 정당 지지도에서 통합당이 35.6%, 그리고 민주당이 33.8%로 통합당이 한 1.8포인트 정도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은 지난 전주 조사보다 한 5.9% 오른 수치입니다. 또 전국 지지율을 보면요, 민주당이 한 38.3%, 그리고 통합당이 31.7%. 물론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더 전국적인 지지율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 당장, 내년 4월이 아니고요, 서울시장 선거를 만약 지금 당장 치른다면 통합당 후보가 이길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자, 통합당은 지금 서울시장 선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통합당한테 이 서울시장 선거, 이제 부산시장 선거, 내년 4월에 있을 재보궐선거는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취재를 한 결과 통합당은 내부적으로 이제 시장 후보 자격 요건에 대해서 첫 번째, 정치권에 몸담았던 인물이라도 비교적 참신한 인물 중에 나와야 한다. 두 번째, 지난 총선에서 컷오프되거나 낙마하거나 떨어진 사람들, 낙선한 사람들은 좀 제외하는 게 어떻겠느냐. 특정 두 분 여성이 떠오르네요. 유명한 여성 두 분이. 그러니까요. 아마. 그리고 이제 경제와 관련된 인물이면 더더욱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인물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나 하면서 당을 이끌 수 있는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될 자격이 되는 인물이면 더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의견을 이제 모았다고는 하는데 이게 뭐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확정했다라고 얘기는 안 하니까 또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거의 이런 식의 여기에 부합하는 후보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하자면 지금 지난 총선에서의 낙마자는 좀 제외되었으면 좋겠다. 또 참신했으면 좋겠고, 경제를 알고 당을 이끌 큰 인물, 대선 주자로까지 할 수 있는 그 소리겠죠. 정말 찾기만 하면 완벽한 후보인데 그런 인물이 있습니까? 사실 없죠. 사실 그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 인터넷판에도 나왔지만 김택진 이제 NC소프트 사장 대표, 뭐 백종원 대표 등등이 많이 거론이 됐는데, 지금 여기 통합당에서 얘기한 걸 딱 보면 정치권에 몸담았던 인물이라도 비교적 참신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치권이랑 아예 관련이 없는 인물은 아무래도 영입하기도 힘들고 그 당사자들도 갑자기 들어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김택진, 백종원은 일단 좀 아웃이 되겠죠. 본인들도 이제 손사래를 쳤으니까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당내에서 두 명 정도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제 뭐 대표적인 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선배는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이제 홍정욱 전 의원이죠. 이 두 명이 그래도 이 통합당이 내세운 후보 자격 요건에 그나마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름만 들어서 일단 알만한 인물이니까 좀 지명도는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좀 두 분 다 좀 참신하긴 하지만 좀 넘어야 될 산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우선 제가 이제 정혜연 기자랑 선배랑 항상 이제 경제 유튜브를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주성이라든지 뭐 어떻게 멀리 보면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물론 이 김동연 전 총리가 보수와 진보를 그러니까 모두 넘나들면서 요직을 맡은 분이긴 하지만, 최근 이력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우리 보수 지지층이 봐서는 저 사람은 소위 말해서 스파이 아니냐, 우리 뒤통수 때리는 거 아니냐, 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홍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홍정욱 전 의원은 아주 유명해졌죠. 따님의 마약 사건, 이것 때문에 이제 홍정욱 의원조차도 지금 약간 자중하고 있는데요.
이 딸이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굉장히 뭐 반성문도 제출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아니 이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선거에 나오기 전이랑 선거에 나올 때랑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건 아주 달라집니다. 예, 뭐 예를 들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해서도 과거 연예인과의 스캔들이 성남시장 후보 때도 거론이 됐는데 그때는 나름대로 잘 해명도 되고 조용히 넘어갔으나 경기도지사 선거 때 또 다시 나왔다는 얘기죠. 더 크게.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면 이렇게 더 부각이 되겠죠.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것이죠. 지금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공항에서 네. 잡혀가지고 그냥 즉시 네. 된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보면 순수할 수도 있는 거죠. 마약을 그냥 가방에 넣어서 모르는 왔으니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오래 했다고 하니까 뭐 정말 그 정도를 좀 나이브하다 그래야 되나 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순수하다는 게 칭찬이 아닙니다. 예, 또 오해하실까봐. 네, 전혀 뭐 편드는 것이 네, 아닙니다. 전혀 무슨 마약 갖고 온 게 범죄죠. 근데 또 총선에서 컷오프되거나 네. 낙마자를 제외하는 방향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네. 사실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 중에는 네. 굉장히 이제 이런 후보들 네. 몇 분 계시잖아요. 이제 아까 그분들 전에도 어떻게 될까요? 선배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여러분들이 서울시장에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낙선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하마평에도 오르고 있고요. 네네. 하지만 이 통합당이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이 총선에서 선택받지 못한 분들이 한 몇 개월 지나서 서울시장 나온다? 이거 굉장히 진정성에 네. 좀 문제가 있고 그 본인들을 선택하지 않은 그런 유권자들을 약간 좀 무시한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따지면 서울은 거의 다 졌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럼 누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오는 말이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고민이 커지는 건데 이런 분들이 경선에 만약에 나온다면 만약에 뭐 김동연 전 부총리나 홍정욱 의원처럼 전 네. 의원처럼 나름대로 새로운 사람이 도전하겠다. 근데 이런 기존에 있는 분들이랑 경선을 붙으면 이길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네. 조직표라는 게 그렇죠. 무섭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존의 인물들이 이길 것이고 그러면 또 통합당은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나물에 그 밥이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전략 공천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는데 전략 공천하면 전략 공천한 명분도 없고 이런 그냥 당신들은 뭐 졌으니까 나가지마 이렇게 얘기하기에도 반발이 뭐 말이 안 되죠. 네, 반발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얘기하는 워딩을 조금 좀 잘 들어보면 네. 전략 공천 쪽으로 약간 이제 가닥을 잡지 않았냐? 좀 기우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당내 경선이라는 게 아무래도 신인들, 네. 뭐 신인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통합당에서 조금 위치가 조금 그렇죠. 않죠. 통합당에서는 신인이라고 네. 봐도 무방하죠. 예. 네. 그런데 뭐 통합당 분들 중에서 좀 이제 물러날 줄 알아야 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네, 그 글쎄. 물러날 때 물러나야 네. 지금 이게 자칫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이런 분위기임에도 패배한다면 진짜 이해찬 대표의 말대로 진보의 50년 정권, 50년 집권, 50년 넘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맨 처음엔 한 30년 정도 했거든요. 네. 근데 자신감이 좀 붙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50년 됐는데 이게 언제 또 자신감이 붙어서 70년, 100년으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럼 새로운 인물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네. 승산이 있을까요?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보수층에서 가장 목마른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게 인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를 봐도 보수 진영의 통합 후보가 나오면 지금 당장 대선을 치를 때 그 여당 후보를 이긴다는 여론조사도 나옵니다. 근데 물론 그런 후보가 없는 겁니다. 그런 후보가 나온 전제인데 네. 이제 그런 인물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수 진영 분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거죠. 정권은 바꿔야 되는데 후보가 없다. 네. 근데 만약에 이런 통합당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런 기준에 맞는 후보를 김종인 위원장이 잘 영입해서 잘 키운다면 분명 뭐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승산이 있고 차기 대선에서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총선에서 한번 졌다고 당에 그렇게 헌신하고 인기 많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명한 분들. 네. 이런 분들을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론을 봐야 됩니다. 여론을 추세를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이 지지율이 꺾이고 있는 게 부동산으로 그렇죠. 완전히 폭발을 했긴 그렇죠. 했지만 그 전부터 있었던 승리자의 오만, 네. 뭐든지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는 그런 자만, 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저는 그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나 전부 다 그 그만두신 분들 네. 뭐 어쨌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네.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얘기를 따르면 그렇죠. 그분들이 이분 소속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네, 그렇죠. 다른 당에 그렇죠. 기회가 가는 것이 맞는데, 예, 후보를 근데 그 후보가 좀 네. 문제네요. 그래서 어쩌다 저희가 이렇게 잠깐 서울에서 통합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질렀다는 것만으로도 네.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네. 됐습니다. 그 먼 훗날의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불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이제 8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그동안 이제 코로나 사태도 있고 네. 많은 일이 또 우리 사회에 몰아치겠지만 또 어쨌거나 선거가 내년 4월에 있을 것은 분명하고 또 그 이제 당선자가 네. 향후 어쨌거나 이제 유력한 또 정치인으로서 그렇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은 분명합니다. 네. 우리 유권자들의 이제 선택,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취재 소식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